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교재 작성과 강의를 맡은 권수업입니다. 강의 앞서서 먼저 제가 이 교재를 쓰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교재의 특징과 강의 초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일단 그 본문에 좀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떤 중요도를 표시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본문 내용에 보면은 중요한 것을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장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기출문제가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교재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 어떤 순서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기출문제를 그 어떤 빈도수로 해서 그 다음에 연도도 표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기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재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목적은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사 수준에 맞게 용어를 좀 쉽게 사용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다 보면 외워야 될 게 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까지 시험을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그런 내용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1장 정보통신망 개요인데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이 이제 정보통신망의 어떤 기본 요소,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어떤 분류 및 특성 이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출제는 매해 한 4에서 5문제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 어떤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통신망의 기본 요소 중에서 기본 용어의 정의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우리가 이제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정보, 이름 아주 간단한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주요 통신망을 분류해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또 하나 있다면 지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크게 분류해 보면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가장 큰 어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이제 가장 큰 개념이고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온 대로 어떤 가공되지 않는 어떤 숫자나 문자, 기호 이런 것은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가공해서 적절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것이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더 이제 어떤 핵심 내용은 지식이 되겠죠. 지식은 어떤 머릿속에 해서 꼭 어떤 할 때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 암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디지털은 0과 1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그러니까 불연속된 어떤 모양이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0.1 또는 0.111 또는 0.3324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죠. 연속적인 것을 아날로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신호 방식하고 프로토콜, 그 다음에 대역폭 이런 것이 있는데 신호 방식 같은 것은 이제 주로 음성 통신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음성 통신에서 각종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대역폭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통신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대역폭은 이제 그 통신 같은 거는, 통신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통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교통에서 이제 교통의 어떤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로폭이죠. 도로폭이 넓어야지 일단 그 차가 많이 다닐 수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은 바로 그 교통에서 도로폭과 유사한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역폭은 뒤에도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지만은 어떤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의 어떤 차이, 그것을 대역폭이라 그러는데, 대역폭이 넓어야지만 약간 그 전송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역사가 나오는데, 61년에 최초의 상업통신망인 쌈내, 그죠? 그 다음에 85년도에 방공 시스템인 사지, 요런 게 있는데, 요게 기출문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어쩌다 나오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최초의 외우는 방법은 이거 가장 핵심 키워드는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샵내 이렇게 한번 그냥 샵이 가게죠, 가게. 그렇죠? 가게를 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방공 시스템은 방공사지, 보면은 방공사령부 이런 어떤 의미에서 방공사지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다음 장에 보면은 그 통신망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그림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통신망이 일단 유지가 되려면은 단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단말에서 이쪽 단말, 상대방 단말까지 이렇게 상대방과 상대방 이렇게 단말, 우리가 쉽게 하면 단말은 여기 뭐 전화라든지 우리 컴퓨터 이런 것이 이렇게 해당되겠죠. 이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타고 그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이제 최초에 나온 우리 1876년에 베리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했었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뭐 회선 교환, 패킷 교환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거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어떤 망을 이렇게 구름으로 표시하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려 이 망으로 통하기 전에 교환 장비를 거쳐야 되고요. 교환 장비, 또 뭐 이쪽 반대쪽에도 또 교환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 교환, 요런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단말의 어떤 목적은 뭡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서비스가 우리가 뭐 얘기하면 음성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송이라는 개념이 있죠. 전송. 그래서 여기 단말과 어떤 교환까지의 어떤 그 전송 요 구간을 가입자 전송 구간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전송. 그 다음에 전화국과 전화국, 국간 전송이라고 그러죠. 저 같은 전송인데 국간 전송. 요런 게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이것을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동작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아까 그 용어 정리해서 알아봤지만은 프로토콜과 신호방식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신호방식과 프로토콜,
프로토콜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 가입자 구간에서는 가입자 신호방식 및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간 신호방식 및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구성하는 요소는 단말, 그죠? 단말, 그 다음에 교환, 서비스, 그 다음에 전송, 그 다음에 신호방식과 프로토콜, 이런 5가지로 이제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좀 더 크게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노드와 링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드라는 건 뭐냐? 노드는 어떤 장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단말이나 교환 이런 장비가 노드에 해당되고, 링크라는 것은 여기 전송, 어떤 선, 그래서 전송 매체, 이거랑 아주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에는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2가지 이 노드와 링크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 2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 시스템 다이어그램에서 그림이 한 장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디지털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이고 무엇을 거치고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맷, 어떤 정보,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보원, 인포메이션 소스가 정보원이죠. 그래서 정보원이 있으면은, 정보원이라는 건 아까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음성이나 데이터, 이런 것이 정보원이 될 거예요. 정보원이 될 거고, 이것이 이제 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포맷입니다. 포맷. 포맷을 하게 되고요. 포맷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은 이것을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실기 위해서 음성이나 문자 이런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PCM이라든지 그 다음에 델타 모듈레이션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해서 디지털로 변환하고,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아스키 코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같은,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팩스를 쉽게 알 수 있는데, 팩스 같은 건, 흰색은 0, 검은색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화 시키죠. 이런 것이 포맷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소스 코딩입니다. 소스 코딩. 원천부화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스 코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소스 코딩의 핵심이 되는 말은 압축입니다. 압축. 압축이라고 여러분들 JPEG, MPEG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압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져요. 음성 같은 경우도 압축을 안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양이 많고,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하지 않게 되면은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우리가 집에 이제 VDSL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압축 없이는. 그런 것을 압축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소스 코딩에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에 문자 압축 같은 경우는 문자를 압축할 때는 VLC나 그 다음에 RLC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하면 우리가 잘 아는 JPEG, JPEG 국제 표준 압축 방법 JPEG.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MPEG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소스 코딩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죠. 암호화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어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용어로는 이제 대칭키라든지 비대칭키를 이용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채널 코딩입니다. 채널 코딩 같은 경우는 핵심 용어는 에러를 검출해서 에러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에러 ARQ와 FEC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별로 에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음성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통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압축하는 에러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ARQ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스톱 앤 웨이트 ARQ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FEC 같은 경우는 컨벌루션 코드라든지 터보 코드 이런 여러 가지 코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간단히 지금 개념적인 것만 얘기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다중화죠. 거기 멀티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화를 합니다. 다중화. 그래서 한 사람만 이렇게 보낼 때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제 이게 통신망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다른 어떤 정보원을 집어넣고 해서 해선을 여기 용어가 그대로 나오네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실현을 위해서 이런 다중화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조. 변조를 통하고, 변조라는 것은 이제 부도체인 무선이나 그 다음에 유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음성을 그대로 보내면 멀리 못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변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날로그 변조 같은 경우는 AM, FM 이런 거 들어봤죠. AM, FM 이런 것이 해당되고 디지털 변조에는 이제 FSK, ASK, FSK 이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변조한 다음에는 이제 주파수 확산, 주파수 확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최초 이거는 이제 군에서 개발이 됐는데, 적의 어떤 도감청 방지, 그러니까 어떤 보안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많은 가입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주파수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원 접속, FDMA, TDMA, CDMA. 여러분 특히 CDMA 많이 들어봤죠? CDMA 같은 이런 어떤 다원 접속. 다원 접속이라는 것은 이제 기지국과 여러분들 핸드폰 그런 데서 어떤 기지국이 여러분 혼자만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기지국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지국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커넥션을 맺는 하나의 여러 사람의 어떤 핸드폰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이 다원 접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이제 송신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죠. 송신기, 트랜스미터, 송신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요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음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거기 보면은 포맷과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모듈레이션의 변조, 그 다음에 송신기, 트랜스밋, 송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송신하는 요런 어떤 것이 이제 꼭 필요한, 여기 보면은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특히 암호 예를 들면 암호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좀 첨가하는,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은 바퀴 이런 것은 필수적이겠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카스테로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좀 더 좀
운전할 때 좀 쾌적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요런 것은 첨가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품질이 안 좋은 그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송신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 수신이 되겠죠, 수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이제 여기 받는 쪽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역순이죠. 여기서 주파수 학살을 했으면 주파수 역학선을 해야 되고, 변조를 하면 이제 복조를 해야 되고, 다중화하면 역다중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반대 어떤 개념으로 쭉 오면은 상대방 전화기 또는 뭐 PC에 여기서 보낸 것이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스템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 안 한 것이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중앙에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동기라는 것은 영어로 싱크로나이즈입니다. 싱크로나이즈.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싱크로나이즈라는 것은 올림픽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이 이렇게 짝을 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에서도 정확하게 여기서 송수신 또는 모든 이런 것들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클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럭을 이제 보통 이렇게 가지고 클럭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가 뭐 클럭이라도 시계가 우리 보통 손에 차는 그런 시계가 아니고 아주 정확한,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계는 세슘입니다. 세슘은 10의 마이너스 13승의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을 이제 10의 13승 하면 우리가 잘 의미를 모르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30만 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이런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슘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원과 그 다음에 KT에서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통신망에 주로 이제 다 어떤 클럭을 공급해서 저 기계들이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동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저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신망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